여러분 혹시 비타민C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감기 예방,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건 비타민C의 진짜 놀라운 효능 중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박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보약, 바로 비타민C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타민C 드시고 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실 텐데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비타민C를 제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언제, 얼마나, 어떤 제품을, 무엇과 함께 드시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사실 제가 만난 65세 이상 환자분들 10명 중 8명은 비타민C를 잘못 드시고 계셨어요. 비싼 돈 주고 사서 드시는데 효과는 절반도 못 보시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비타민C 때문에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은 비타민C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약국에서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무엇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배로 좋아지는지 이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타민C 골든타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비타민C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여러분, 비타민C가 단순히 감기 예방약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정말 수백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콜라겐 합성부터 시작해서 면역 세포 활성화, 항산화 작용, 철분 흡수 촉진,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혈관 건강 유지, 심지어 암 예방까지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비타민C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비타민C를 체내에서 못 만듭니다. 개나 고양이는 몸에서 알아서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해야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현대인의 70% 이상이 비타민C 부족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은 더 심각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 소모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셋째, 흡연이나 음주를 하시면 비타민C가 빠르게 고갈됩니다. 넷째,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비타민C 필요량이 더 많아져요.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비타민C를 제대로 복용하기 시작한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피로감이 사라지고 감기에 덜 걸리고 피부가 맑아지고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심지어 우울감까지 개선되는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커피를 서너 잔씩 마셔도 졸리고 오후만 되면 눈이 감긴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 비타민C 수치가 정상 하한선에 겨우 걸쳐 있었어요. 제가 비타민C를 하루 2000mg씩 나누어 드시라고 처방했는데요. 딱 일주일 만에 다시 오셔서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이게 비타민C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아침에 눈이 번쩍 떠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7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양치질할 때마다 칫솔에 피가 묻어 나온다고 걱정하셨어요. 치과에서는 잇몸병이라고 스케일링만 계속 하라고 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으셨대요. 제가 보니까 전형적인 비타민C 부족 증상이더라고요.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게 했더니 2주 만에 잇몸 출혈이 완전히 멈췄어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비타민C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비타민C의 혜택을 못 보실까요? 바로 잘못된 복용법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타민C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C 한 알이 500mg이니까 하루에 한 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비타민C 하루 섭취량은 100mg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괴혈병에 안 걸릴 정도의 최소량이에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루 1000mg에서 2000mg을 권장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흡연을 하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3000mg까지도 드실 수 있어요.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를 아시나요? 이분은 비타민C 연구의 대가인데요. 본인이 직접 하루에 18,000mg까지 드셨대요. 물론 이건 너무 과한 양이지만 그만큼 비타민C가 안전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최대 500mg 정도밖에 흡수를 못해요. 그 이상은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니, 그럼 1000mg짜리 비타민C를 한 번에 먹으면 반은 버리는 거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나누어서 드셔야 합니다. 1000mg을 드시려면 500mg씩 2번, 2000mg을 드시려면 500mg씩 4번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비타민C 1000mg을 한 번에 복용했을 때와 250mg씩 4번 나누어 복용했을 때를 비교해 봤더니 나누어 복용한 쪽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무려 30%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됩니다. 아침에 먹은 비타민C는 대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다 소모되거나 배출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나누어서 드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비타민C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대가 있어요. 첫 번째 골든타임은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비어있던 몸에 비타민C를 공급해주면 흡수가 정말 잘 돼요.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아침 식사 직후에 드세요. 왜 아침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때 비타민C가 있어야 코르티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에너지 대사에도 비타민C가 필요해요. 두 번째 골든타임은 점심 식사 후이에요. 음식물과 함께 있으면 비타민C가 천천히 흡수되면서 오랫동안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심에 육류를 드셨다면 더더욱 비타민C가 필요해요. 육류에 들어있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세 번째 골든타임은 저녁 식사 후입니다. 밤사이에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 작업을 하는데요. 이때 비타민C가 꼭 필요해요. 콜라겐 합성이 주로 밤에 일어나는데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 재생을 위해서라도 저녁에 비타민C를 드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이건 선택사항인데요. 자기 전에 한 번 더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피로가 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은 자기 전에 500mg 정도 추가로 드시면 다음 날 확실히 개운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기 직전에 드시면 소변이 마려워서 새벽에 깰 수 있으니까 자기 한두 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비타민E와 함께 드시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항산화 효과가 배로 늘어나요. 비타민C는 수용성 항산화제고 비타민E는 지용성 항산화제인데 이 둘이 만나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보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심혈관 질환 예방 연구에서 비타민C와 E를 함께 복용한 그룹이 따로 복용한 그룹보다 40%나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둘째,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철분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제 먹으면 속이 메스껍다는 분들,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부작용도 줄고 효과는 늘어나요. 셋째,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도 비타민C와 함께 드셔야 해요.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이 제대로 합성이 안 됩니다. 콜라겐만 먹으면 그냥 단백질로 분해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뿐이에요. 비타민C가 있어야 그 단백질이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되는 거죠. 넷째,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제 아시나요? 간 해독에 중요한 물질인데요. 비타민C가 있어야 글루타치온이 재활용됩니다. 그래서 음주 후에 비타민C를 드시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 엽산과 비타민 B12도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특히 임산부나 노년층은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빈혈 예방과 신경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커피나 차는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합니다. 적어도 1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비타민C를 빠르게 배출시키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더 많이 드셔야 해요. 우유나 유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칼슘이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비타민C가 칼슘 흡수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제를 드실 때는 비타민C와 함께 드시되 시간 간격을 조금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비타민C를 드시고 바로 격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할 때 생기는 활성산소 때문에 비타민C가 급격히 소모되거든요. 운동은 비타민C 복용 후 최소 2시간 뒤에 하세요. 반대로 운동 직후에 비타민C를 드시는 건 아주 좋습니다. 운동으로 생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거든요. 탄산음료도 비타민C의 적입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이 비타민C를 파괴해요. 그래서 비타민C를 콜라나 사이다로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로 드세요. 꼭 물로요. 자, 이제 어떤 비타민C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비타민C 제품이 정말 많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비싼 게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타민C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아스코르브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비타민C예요. 저렴하고 효과도 좋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스코르브산으로도 충분합니다. 가격 대비 효과가 가장 좋거든요. 둘째, 중성 비타민C입니다. 칼슘이나 나트륨과 결합시킨 형태예요. 위에 자극이 적어서 속쓰림이 있는 분들께 좋습니다. 칼슘 아스코르베이트, 나트륨 아스코르베이트 이런 이름으로 나와요. 가격이 일반 아스코르브산보다 조금 비싸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에스터시입니다. 특허받은 제형인데요. 체내 흡수율이 좋고 오래 머문다고 광고하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 비타민C보다 혈중 농도가 조금 더 오래 유지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가격이 서너 배 비싸거든요. 그 차이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넷째, 리포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를 지방으로 코팅한 형태예요. 흡수율이 일반 비타민C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높다고 하는데요. 가격도 그만큼 비쌉니다. 중증 환자나 고용량 비타민C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좋지만 일반인에게는 과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일반 아스코르브산 형태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중성 비타민C를 선택하시고요.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리포솜 비타민C를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 비타민C를 고를 때 함량만 보지 마시고 첨가물도 확인하세요. 설탕이나 인공색소, 인공향료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무설탕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발포 비타민C 아시죠? 물에 타서 먹는 거요. 이것도 괜찮긴 한데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포정은 비타민C가 공기에 노출되면서 일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정제나 캡슐 형태가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요, 천연 비타민C냐 합성 비타민C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화학 구조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효과도 같아요. 다만 천연 비타민C는 플라보노이드 같은 보조 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어서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지만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합성 비타민C도 충분히 좋습니다. 천연 비타민C는 보통 아세로라, 로즈힙, 카무카무 이런 과일에서 추출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순수한 비타민C만 뽑아내면 합성이랑 똑같아요. 차이는 함께 들어있는 보조 성분들 뿐입니다. 그 보조 성분들이 비타민C 흡수를 조금 도와주긴 하지만 가격이 10배 비싼 걸 감안하면 굳이 천연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비타민C 부족 신호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첫째,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납니다. 양치질할 때마다 피가 나신다면 비타민C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의 콜라겐이 약해져서 출혈이 쉽게 일어나요. 이게 심해지면 치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둘째, 멍이 잘 듭니다. 살짝 부딪혔는데도 시퍼런 멍이 생긴다면 비타민C가 부족한 겁니다. 혈관벽이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특히 허벅지나 팔뚝에 이유 없이 멍이 생긴다면 비타민C 부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상처가 잘 안 낫습니다. 작은 상처도 오래 가신다면 비타민C 부족 신호예요. 비타민C는 상처 치유에 필수적인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하거든요. 수술 후 회복이 더딘 것도 비타민C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넷째, 피로감이 심합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비타민C를 확인해 보세요. 비타민C는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면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섯째,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1년에 서너 번 이상 감기에 걸리신다면 면역력이 떨어진 거고 비타민C 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비타민C는 백혈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여섯째, 피부가 거칠고 건조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라 부족하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져요. 특히 팔꿈치나 무릎 같은 부위가 거칠어지고 각질이 많이 생기면 비타민C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일곱째, 관절이 아픕니다. 연골과 인대 건강에도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관절이 뻐근하고 아프다면 비타민C 부족일 수 있어요. 여덟째,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손톱이 잘 부러집니다. 비타민C는 케라틴 생성에도 관여하는데 부족하면 머리카락과 손톱이 약해져요. 아홉째, 코피가 자주 납니다. 코점막의 모세혈관이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째,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해집니다. 비타민C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요한데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2개 이상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비타민C 복용을 시작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비타민C가 부족할까요? 음식을 충분히 먹는데도 말이에요. 첫째,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C가 대량으로 소모돼요. 현대인들이 받는 만성 스트레스는 비타민C를 고갈시키는 주범입니다. 둘째, 흡연과 음주예요.
담배 한 개비당 비타민C 25mg이 파괴됩니다. 하루 한 갑이면 500mg이 날아가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셋째, 환경오염입니다. 미세먼지, 배기가스, 중금속 같은 오염물질을 해독하는데 비타민C가 필요해요.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비타민C 필요량이 더 많은 이유입니다. 넷째,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예요. 이런 음식들은 비타민C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방부제나 첨가물을 해독하는데 비타민C가 소모됩니다. 다섯째, 약물 복용입니다. 아스피린, 피임약, 항생제 같은 약물들이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촉진시켜요. 그럼 비타민C를 제대로 복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변화들을 시기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3일 후면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지실 거예요. 오후에 졸리던 것도 많이 나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일주일 후면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탄력이 생기죠. 특히 다크서클이 옅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2주 후면 잇몸 출혈이 멈춥니다. 양치질할 때 피가 안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입 냄새도 줄어들고 구내염도 덜 생깁니다. 3주 후면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도 금방 나아지고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한 달 후면 감기에 덜 걸립니다. 주변에서 다 감기 걸려도 여러분은 멀쩡하실 거예요. 알레르기 증상도 완화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2달 후면 관절 통증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던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수월해져요. 3달 후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개선되고 만성 피로도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6개월 후면 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어지럼증도 줄어들어요. 1년 후면 확실한 노화 방지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름이 덜 생기고 피부 탄력이 유지되고 백발도 덜 생긴다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비타민C도 과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예요. 하루 3000mg 이상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을 줄이세요. 사람마다 장이 견딜 수 있는 비타민C 양이 다른데 이걸 장 내성 용량이라고 합니다. 자기 장 내성 용량을 찾아서 그보다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신장결석입니다. 하지만 이건 하루 10,000mg 이상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니까 일반적인 용량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2000mg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철분 과다 축적입니다. 혈색소 침착증이라는 유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C를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철분이 과다하게 쌓일 수 있거든요. 네 번째, 구리 결핍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를 장기간 복용하면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용량을 드시는 분들은 구리가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고용량 비타민C가 항암제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어떤 항암제는 비타민C와 함께 쓰면 효과가 좋아지기도 하니까 꼭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전 복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세요. 일반 성인 기준 복용법입니다. 아침 기상 후 공복에 비타민C 500mg을 물 1컵과 함께 드세요. 위가 약하신 분은 아침 식사 직후에 드시고요. 점심 식사 직후 비타민C 500mg을 한 번 더 드세요. 철분이 많은 음식을 드셨다면 더욱 좋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간식 시간에 비타민C 500mg을 드셔도 좋아요.
오후 슬럼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직후 비타민C 500mg을 또 드세요. 콜라겐 합성을 위해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피로가 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은 자기 전에 500mg을 추가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2000에서 2500mg을 드시게 되는데요. 이 정도가 일반 성인에게 가장 적절한 양입니다. 특별한 상황별 복용법도 알려드릴게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2시간마다 1000mg씩 드세요. 하루 최대 6000mg까지 드실 수 있어요. 단, 설사를 하면 양을 줄이세요. 수술 전후에는 하루 3000mg을 드세요. 수술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수술 후 한 달까지 드시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운동선수나 육체 노동자는 하루 3000에서 4000mg까지 드실 수 있어요. 운동 전후로 나누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임산부는 하루 1000에서 1500mg이 적당해요. 태아 발육에도 중요하고 임신 중독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유부는 하루 1500에서 2000mg을 드세요.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도 전달되거든요. 어린이는 체중 10kg당 1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30kg 아이라면 300mg 정도요. 노인분들은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일반 성인보다 조금 더 드셔도 좋아요. 하루 2000에서 3000mg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좋은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비타민 E는 아침에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200에서 400 IU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비타민 D는 점심에 드세요. 지용성이라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고 비타민C와는 시간을 좀 띄우는 게 좋아요.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점심때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메스꺼울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고요. 칼슘제는 저녁에 드세요. 비타민C와는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자기 전에 드세요. 숙면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C와 함께 스트레스 완화에 좋습니다. 콜라겐은 저녁에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밤사이 콜라겐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비타민C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침 공복에 드시되 비타민C와는 30분 정도 간격을 두세요. 위산이 적을 때 먹어야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가거든요. 오메가3는 저녁 식사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C와 함께 항염증 효과를 높여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커피는 비타민C 복용 전후 1시간은 피하세요. 특히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처럼 진한 커피는 더욱 그렇습니다. 녹차나 홍차도 마찬가지예요. 탄닌 성분이 비타민C를 방해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도 비타민C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적어도 1시간은 띄우시는 게 좋아요. 탄산음료는 비타민C를 파괴하니까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콜라는 인산 때문에 더욱 안 좋아요. 알코올도 비타민C를 급격히 소모시킵니다. 술 드시기 전후로 비타민C를 충분히 보충하세요. 그리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담배 한 개비마다 비타민C 25mg이 파괴됩니다. 흡연자분들은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비타민C를 드셔야 해요. 금연이 제일 좋지만 당장 어렵다면 비타민C라도 충분히 드세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음식으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비타민C 1000mg을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오렌지를 15개는 먹어야 합니다. 키위는 10개, 딸기는 200g을 2팩이나 먹어야 해요. 파프리카는 5개, 브로콜리는 1kg이나 먹어야 합니다. 게다가 비타민C는 열에 약합니다.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돼요. 빛에도 약하고 공기에 노출되어도 산화됩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깎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비타민C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시금치를 삶으면 비타민C의 80%가 파괴됩니다. 감자를 구우면 60%가 없어져요. 과일 주스를 만들어 놓고 1시간만 지나도 비타민C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즘 과일이나 채소는 예전만큼 영양가가 높지 않습니다. 토양이 척박해지고 품종 개량으로 단맛만 강조하다 보니 영양소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50년 전 오렌지 1개에 들어있던 비타민C가 지금은 오렌지 3개에 들어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수확 후 유통 과정에서도 비타민C는 계속 감소합니다. 수확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비타민C가 30% 이상 줄어들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수확한 지 며칠에서 몇 주가 지난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비타민C 영양제를 꼭 드시라고 권합니다. 음식은 음식대로 드시고 영양제는 영양제대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물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컬도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C 영양제를 드셔야 합니다. 흡연자 여러분, 담배를 피우시면 비타민C가 급격히 소모됩니다. 하루 한 갑이면 500mg이 파괴돼요. 그래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최소 2배 이상 비타민C를 드셔야 합니다. 간접 흡연에 자주 노출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거나 흡연 구역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더 많이 드셔야 해요.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술 마신 다음 날 피곤한 것도 비타민C 고갈 때문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만성 스트레스는 비타민C를 고갈시키는 주범입니다. 직장 스트레스, 가정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이 모든 게 비타민C를 소모시켜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 피로의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비타민C 부족도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충분한 비타민C 보충만으로도 피로가 많이 개선됩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질환이 있으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비타민C 필요량이 늘어납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도 비타민C가 중요해요. 관절염이 있는 분들, 연골과 인대 건강에 비타민C가 필수적입니다. 관절염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분들, 여드름, 아토피, 건성 같은 피부 질환이 있으면 비타민C를 충분히 드세요. 피부 재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 치주염이나 잇몸염이 있으면 비타민C가 더 필요해요. 잇몸 조직 재생에 비타민C가 필수적이거든요. 상처가 잘 안 낫는 분들, 당뇨가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상처 치유가 더딥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면 회복이 빨라져요.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 1년에 서너 번 이상 감기에 걸린다면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비타민C로 면역력을 강화하세요. 다이어트 중인 분들, 칼로리 제한을 하면 영양소 섭취도 줄어듭니다. 특히 비타민C가 부족하기 쉬워요. 또한 비타민C는 지방 연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격한 운동을 자주 하는 분들, 운동할 때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려면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해요. 운동 후 회복에도 중요합니다. 야근이나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 불규칙한 생활 패턴은 신체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비타민C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항생제를 장기 복용 중인 분들, 항생제는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합니다. 항생제 복용 기간에는 비타민C를 더 많이 드세요. 피임약을 복용 중인 여성분들, 피임약도 비타민C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필요해요.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같은 오염물질을 해독하는 데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
블루라이트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비타민C가 도움이 돼요. 이런 분들은 일반인보다 비타민C 필요량이 훨씬 많습니다. 하루 2000에서 3000mg, 경우에 따라서는 4000mg까지도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비타민C만 드신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비타민C가 제 역할을 하려면 다른 영양소들도 충분해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D가 중요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타민C를 아무리 먹어도 면역력이 제대로 안 올라갑니다.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감기 예방 효과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비타민 B군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은 비타민C와 함께 작용해서 빈혈을 예방하고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피로 회복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오메가3도 빼놓을 수 없죠.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하고 오메가3가 항염증 작용을 하면서 서로 보완해 줍니다.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특히 좋아요. 프로바이오틱스도 중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비타민C 흡수도 잘 되거든요. 면역력의 70%는 장에서 결정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코엔자임 Q10도 좋습니다. 세포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물질인데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증폭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영양제는 종합적으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비타민C 하나만 드시지 마시고 종합 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기본 세트는 꼭 챙기세요. 자, 마지막으로 비타민C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돌이 생긴다? 이건 과장된 얘기예요. 하루 1000mg 이상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고 일반적인 용량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둘째, 천연 비타민C가 합성보다 훨씬 좋다? 화학 구조는 완전히 같습니다. 다만 천연에는 보조 성분이 있을 뿐이에요.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합성도 충분히 좋습니다. 셋째, 비타민C는 감기를 완전히 예방한다?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걸릴 확률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감기 기간도 평균 하루에서 이틀 정도 단축시켜요. 넷째, 비타민C는 암을 치료한다? 고용량 비타민C가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있지만 단독 치료제는 아닙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다섯째, 비타민C는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 시간과 방법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알려드린 골든타임을 지키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오늘부터 비타민C 한 알로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비타민C 한 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피로가 줄고 활력이 생기고 감기에도 덜 걸리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 모든 변화가 단돈 몇백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만성 피로에 관절염에 우울증까지 있으셨는데요. 비타민C를 제대로 복용하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고 우울감도 사라지셨대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려주셨어요? 라고요. 또 다른 환자분은 50대 직장인이셨는데 매년 감기를 대여섯 번씩 걸리셨대요.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가볍게 앓고 지나가신다고 하십니다. 비타민C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비타민C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보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비타민C는 하루 1000에서 2000mg을 나누어서 드세요. 한 번에 500mg씩이 적당합니다. 둘째, 아침 공복, 점심 식후, 저녁 식후 이렇게 3번에서 4번 나누어서 드세요.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비타민이 철분, 콜라겐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서로 시너지를 내거든요. 넷째, 커피, 우유, 탄산음료와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흡수를 방해합니다. 다섯째, 위가 약하신 분은 중성 비타민C를 선택하세요. 속쓰림이 없어요. 여섯째, 흡연자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은 더 많이 드세요. 필요량이 더 많거든요. 일곱째, 음식과 영양제를 병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 다 챙기세요. 여덟째, 종합 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홉째, 꾸준히 드세요. 최소 석 달은 드셔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열째,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찾으세요. 사람마다 필요량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타민C 복용법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3일 후, 일주일 후, 한 달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타민C가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매일 먹는 영양제 베스트 5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말 유익한 내용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내과 전문의 박상민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